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물리량들은 당연히 유체에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고체에서도 중요한 물리량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밀도, 비질량이라고도 합니다.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으로 밀도를 ρ, 최적을 v, 질량을 m이라고 하면 ρ는 v분의 m 값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단위 최적당 할 때 이 당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분모로 갑니다. 그리고 유체의 질량, 단위 최적당 질량이잖아요. 이 질량 값이 분자로 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최적의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체의 밀도는 최적분의 질량이다 하는 이 식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준 대기압 4도씨 하에서 최적 1세제곱미터의 순수한 물의 질량은 1000kg이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지구는 이 대기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대기층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도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누르는 그 압력을 우리가 이제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다 표면, 바닷물 표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바닷물 표면에 미치는 대기압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리첼리가 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 표면 상에서 이렇게 수은을 그릇에 담아 놓고 진공 상태의 이 관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 수은이 여기에서 이 관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죠. 예,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760mm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이 공기가 이 수은의 표면에 이렇게 힘을 작용해서 그래서 이 수은이 올라가는 높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높이를 가지고 계산한 그 대기압이 바로 표준 대기압입니다. 그러면 그 크기는 얼마가 되느냐? 우리가 표준 대기압을 ATM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1ATM은 760mm 수은이 올라갔다 해서 760mm HG 이렇게 표시하고요. 파스칼 단위로 이것을 환산하게 되면은 약 101.3 kPa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준 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물의 밀도 ρ W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ρ W는 최적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1m 세제곱의 최적이 갖는 밀도이기 때문에 최적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그 질량은 1000kg이잖아요. 그래서 1000 분자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ρ W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1000kg per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밀도는 최적 1m 세제곱일 때 1000kg per 미터의 세제곱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중량입니다.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단위 최적당 어떤 물질의 단위 최적당 중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중량을 기호 감마, 그 다음에 중량을 W, 그 다음에 최적을 V라 한다면 감마 값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위 최적당하고 이 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V분의 중량, W 분자가 되죠. 이 값이 바로 어떤 물질의 비중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역시 보시게 되면은 최적의 단위니까 미터의 세제곱, 그 다음에 중량의 단위니까 뉴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량 이꼴 V분의 W다 하는 식도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중량을 구하는 식을 이거를 변형을 시키게 되면은 중량 W는 바로 감마 곱하기 V가 되겠죠. 비중량 곱하기 최적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중력 가속도는 지구에서 그 위도에 따라서 약간씩 변합니다. 그러나 평균 우리가 보통 중력 가속도 하면은 9.8m 세크 제곱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이때 중량 W는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감마는 여기서 감마는 어떻게 돼요? V분의 W잖아요. 그래서 V분의 W인데 W 대신에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비중량 감마는 여기서 로우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V분의 m이 바로 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중량 감마는 V분의 mg 이꼴 로우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표준 대기압 4도씨 하에서 순수한 물의 비중량 감마 W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감마는 로우지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의 비중량 감마 W는 로우 WG. 여기서 로우 W는 뭐예요? 물의 밀도죠. 물의 밀도 얼마였습니까? 앞에서 구했죠. 물의 밀도 로우 W는 1000kg per m의 세제곱이었습니다. 이게 1000을 대입하는 거죠. 로우 W 대신에 1000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대신에 9.8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9800 뉴턴 per 미터 세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단위가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로우 W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은 뭐예요? 단위가요. 미터 per 세크 제곱이죠. 그리고 1뉴턴은 여기 지금 단위가 뉴턴 단위로 나왔잖아요. 1뉴턴은 어떤 값을 말하나요?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에 1m per 세크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을 갖다가 우리가 1뉴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뉴턴은 1kg 미터 per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부터 단위를 여러분들이 환산을 하게 되면은 뉴턴 per 미터 세제곱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최적이라는 것은 뭐냐? 단위 질량당 유체의 최적이다. 이것을 비최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최적을 V로 스몰 V로 나타내면 여기서 역시 단위 질량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돼요? 분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의 단위 질량당이 최적이니까 얘가 최적이 분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비최적 V는 n분의 V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도 앞에서 로우는 밀도는 어떤 값이라고 했습니까? 단위 최적당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거 지금 n분의 V예요. 그러면 이 밀도의 역수겠네요. 그래서 비최적과 밀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V는 로우분의 1, 단위도 서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V는 미터의 세제곱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단위가 나타나지게 됩니다. 다음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4도씨의 물과 같은 체적을 갖는 다른 물질과의 비중량 또는 밀도와의 비를 비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물의 무게를 1로 하였을 때 다른 물질의 무게값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교값이에요. 그리고 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의 무게를 1로 놓고 봤을 때 다른 물체의 무게는 2배가 되냐 3배가 되냐 아니면 2분의 1배가 되냐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비중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어떤 물질의 비중을 S, 비중량을 감마, 밀도를 로우라 하고 그 다음에 그 4도씨에서의 물의 비중량을 감마 W, 밀도를 로우 W라고 하면 비중 S는 물의 비중량과 어떤 물질의 비중량과의 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는 겁니다.
물. 예, 기준이 되는 게 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의 비중량분의 어떤 물질의 비중량. 그리고 물의 밀도분의 어떤 물질의 밀도. 이거의 비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비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보시면은요. 이 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감마는 이렇게 곱한 값이죠. 네. 그래서 감마는 감마 W 곱하기 S, 즉 물의 비중량 곱하기 이 물질의 비중이에요. 이게 물의 비중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물질의 비중이에요. S는. 예, 이렇게 이제 나타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물의 비중량은 얼마였었습니까? 9,800 N per 미터 세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마 W 대신에 9,800을 대입하면 감마는 어떤 물질의 비중량 감마는 어떤 물질의 비중량입니다. 물의 비중량이 아니고요. 어떤 물질의 비중량 감마는 9,800S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예,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력 단위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kg force, 1kg force 또는 1kg 중, 예, 또는 1kg W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다 중력 단위거든요. 예, 여러분들 몸무게가 뭐 나는 60kg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60kg 포스 또는 60kg 중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뭐예요? 무게는요.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예. 이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F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또는 중 또는 W로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값은 뉴턴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60 곱하기 9.8 뉴턴 값이 되는 거예요. 예, 왜요? 1kg 중은 1kg 펄스는 9.8 뉴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중력 단위라고 하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SI 단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 단위와 SI 단위 관계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kg 펄스는 9.8 뉴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1 뉴턴은 어떤 값이 돼요? 9.8분의 1kg 펄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에 식 감마는 9800S를 이거를 단위를 뉴턴이 아닌 kg 펄스로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9.8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800을 갖다가 9.8로 나눠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마는 1000S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감마는 1000S. 그리고 단위는 kg 펄스 per 미터의 세제곱. 따라서 어떤 물질의 중량을 W라 하면 W는 비중량 곱하기 최적 해서 뉴턴 단위로 나오는 식 9800SV 그리고 킬로그램 포스로 나오는 단위 W는 1000SV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 이걸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작은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울 같은 걸로 측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체가 크게 되면은 이걸 저울로 이거를 측정을 할 수 없어요. 그 무게를. 그럴 때 바로 이 식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지금 이런 물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로 세로가 각각 1m, 네, 단면이 1m인 이러한 사각형의 육면체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10m예요. 어우, 네, 많이 길죠? 네, 그리고 이 물체의 비중이 S가 4라고 할게요. 네, 물보다 4배가 무거운 그러한 물질로 구성된 물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최적을 한번 구해 볼게요. 최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단면적 곱하기 길이잖아요. 하니까 1m 곱하기 1m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러면은 최적이 얼마가 되나요? 10m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뉴턴 단위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W는 9800SV입니다. 대입을 하죠. 그러면 9800 곱하기 비중이 얼마예요? 4죠? 4 곱하기 최적은 얼마입니까?
10이에요. 10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계산기 누르면 답이 나오죠?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뉴턴이 되는 겁니다. 뉴턴이 되는 겁니다. 단위는요. 그 다음에 중력 단위로 한번 구해볼게요. W는요. W는 1000 SV가 되잖아요. 예, 대입할게요. 그러면 1000 곱하기 비중 4 곱하기 어떻게 돼요? 최적 10이잖아요. 최적 10.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4만이 되나요? 예, 4만이 되네요. 네, 4만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약 40톤 정도가 되네요. 엄청 무거운 그러한 그 물체죠. 예, 이렇게 이거를 저울로 못 단단 말이에요. 40톤이나 되는 이거 톤 단위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그 톤 단위로 이걸 환산하게 되면은 40톤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탱크 한 대의 무게가 탱크를 갖다가 저울에 못 달잖아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여러분들이 이 두 식을 아시게 되면은 물체가 크더라도 이걸 무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계를 한다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한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떤 기름의 최적이 5.8m 세제곱이고 무게가 4,400N. 이럴 때 이 기름의 비중량, 밀도, 비최적 그리고 비중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최적이 5.8m 세제곱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무게는 얼마예요? 4,400N이에요. 무게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비중량을 구해봐요. 비중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중량은요. 단위 최적당 중량, 즉 V분의 W잖아요. 그럼 바로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대입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밀도를 구해볼까요? 밀도. 예. 감마 이퀄 로우지. 로우는 G분의 감마. 그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가속도 9.8분의 감마가 비중량 위에서 구해놨잖아요. 예, 얘를 대입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단위를 직접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대입을 하고 여기다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을 대입을 하게 되면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이걸 갖다가 단위를 정리하게 되면은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1뉴턴은 1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환산을 하게 되면은 뉴턴 대신에 킬로그램으로 다 이걸 갖다가 바꿔주게 되면은 요런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최적이요. 비최적은 밀도의 역수라고 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밀도 위에서 구했네요. 예, 위에서 구했으니까 이거의 역수. 예, 77.41분의 1 해서 이렇게 이제 단위도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끝으로 비중을 구하는 거죠. 비중. 예, 비중은 물의 비중량분의 이 물체의 이 기름의, 그죠? 이 기름의 비중량이 돼요. 이 기름의 비중량을 구해놨잖아요. 그리고 물의 4도씨에서의 그 물의 비중량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9,800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 기름의 비중은 0.077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유체에서 기본적인 그 물리량, 밀도, 비중량, 비체적, 비중을 구하는 그러한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